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인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이제는 장심 주목받는 장제원. 어제 국민의힘의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출범을 했어요. 네, 첫 모임을 했는데 네. 장제원 의원이 주목받습니까? 네, 이번에 이 모임이 그 친윤 의원들이 대거 이제 참석한 공부 모임이 출범한 건데 그만큼 이제 언론의 주목도가 어제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인데 그 중에 어제 71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가입자는 65명인데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온 거예요. 네, 지금 실제로는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은 가입하지 않은 멤버인데 참석을 한 거고요. 예. 어찌 보면 이제 이 공부 모임의 영향력이 앞으로 이제 막강할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2말 3초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공부 모임 출범하니까 어제 뭐 당권 주자로 꼽히는 권성동, 김기현, 안철수 의원들 출석을 했고요. 네. 그동안 이제 이선 후퇴를 했던 장제원 의원이 이제 이른바 그 관저 모임 이후로 좀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그제 김기현 의원과 그제 한 30분간 따로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김장현대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아,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네. 30분 만났어요. 네네, 그제 6일에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네, 그래서 장 의원의 이제 어제 기자들이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요즘 김장철인가 이제 농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이 차기 당 대표를 추진하는 건가 이렇게 묻자 너무 앞서가지 말라 이렇게 답을 했고요. 장 의원은 최근 차기 당대표 후보 적합성에 대해서 뭐 수도권 그 견인론, MZ세대 소구력을 언급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어제 한마디를 했는데요. 예. 전당대회 심판해 보는 분이 기준을 만드는 건 옳지 않다. 비대위원장이 후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니 뭐 주호영 원내대표니 자꾸 조건, 기준 네. 말하는데 그러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받아쳤어요.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거의 바로 반응을 내놨어요. 심판이기에 당연히 해야 하는 말이다. 아, 이렇게. 내가 심판인데 네. 왜 말 못하냐? 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분위기가 신경전이 달아올라요. 김준일 대표. 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복귀하게 된 그 계기 모멘텀들을 쭉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8월에 이제 당내 내홍 그리고 이제 청와대 행정관들 뭐 인사 이런 거에 책임을 지고 이선 후퇴를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언제 그럼 장제원 의원이 다시 정치적 현안에서 발언을 하기 시작했냐? 11월 10일에 의원총회. 이때가 이제 기점이 됐어요. 그때 그 전에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주 시민사회수석이 웃기고 있네, 뭐 국회에서 예. 그 있다가 이제 퇴장당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초선인 이용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그러니까 왜 퇴장시켰냐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겨냥했어요. 맞네요. 예. 그때네요. 그때서부터 이게 뭐지? 갑자기 발언이 세졌네라고 이제 그때부터 나온 거니까 이거 그러면 대통령이 의중이 시킨 거 아니야? 의중이 실린 거 아니야? 이런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를테면은 국정조사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사퇴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에 기류하고 맞는 발언들을 장제원 의원이 전면에 나서서 하기 시작했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맞아? 긴가민가 자가 발전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거에 이제 방점을 찍은 게 윤핵관 4인방 만찬에도 여기에서 동반 만찬. 25 이제 지도부 25일 전에 뭐 22일 아니면 23일로 추정되는 그때 그러면 야 이거는 실린 거네, 힘 실린 거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그 이후에도 이제 거침없이 여러 지금 발언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특징이 주로 지금 현 지도부를 조금 디스하는 방식으로 비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존재감이 드러나고 일반적으로 뭐 비슷한 연배라든지 아니면 당권 주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로 견제하는 거는 익숙하지만은 이렇게 뭐 이렇게 계파 갈등이 완전히 세지 않는 이상 이렇게 뭐 후배가 선배를 막 대놓고 디스하는 거 지도부로 이런 거는 좀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윤심이 실렸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래저래.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그 장제원 의원의 말 화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들은 윤심을 만약에 받았다고 해도 은근히 내비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장제원 의원은 그 뭐 MZ 세대 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을 하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마치 내가 대통령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보폭을 이제 뭐 김기현 의원도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좀 다 100% 윤심이 담긴 거냐 아니면 자가 발전이 있는 거냐 이것도 조금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다만 이게 2015년에 있었던 박근혜 진박 논란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뭐냐면은 2014년 12월 19일에 대선 2주년 때 친박들만 불러가지고 그 네. 박근혜 대통령이 했잖아요. 김무성 당대표가 배제됐던. 김무성, 유승민 두 명이 배제되고 네. 그 다음에 친박들이 나서가지고 지도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뭐 보는 분들이 그런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석도 나오는군요. 뭐 전당대회가 이제 2말 3초면은 한 3달 남은 거잖아요. 굉장히 임박해지면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차출설은 어제 한동훈 장관 스스로 일축하면서 일단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고요. 네. 그렇죠? 그런 가능성 전혀 없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네, 뭐 탄핵소추 해임 건의 말이 많았었는데 돌고 돌아 이제 결국에는 우선 해임 건의안을 보고하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탄핵소추 발의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요. 단계적으로 간다. 네, 네. 근데 그 국정조사를 다 치른 다음에 탄핵소추안은 가겠다. 이제 기한은 네, 그렇게 정한 거죠. 맞습니다. 네, 오늘 일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이제 해임 건의안 표결을 한다는 건데 이제 해임 건의안으로 정리를 하게 된 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도 있고 예산안도 있고 워낙 복잡한 상황이니까 네. 탄핵소추안 바로 발의하면 이제 전국이 급냉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지금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도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이 정기국회 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한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이 상당히 급냉하겠어요. 그쵸. 왜냐하면 지금 이 예산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해임 건의안이 먼저 이렇게 돼버리고 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랄까요 파행으로 가는 분위기로 이렇게 되면 이제 예산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걸릴 것 같은데 오늘 이 이야기는 뭐 1, 2부 통해서 좀 나눠보기로 하고 일단 다음으로 갑니다. 네, 이재명 겨냥한 남욱 변호사 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중심에 서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있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발언을 지금 숨기지 않고 뭐 재판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의 남욱 변호사 사이에 좀 의미심장한 말장난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남욱이 연기하도록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한 거 아닌가, 연출 능력도 낙제점이다 이렇게 말한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최고위가 끝날 무렵에 네,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맞습니다. 작심한 듯이 이렇게 말했죠. 남욱이 네. 이제 연기 뭐 못하고 또 연출도 못한다 네. 검찰이.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제 대장동 재판 법정에서 남 변호사가 그러니까 어제 이제 남 변호사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에 관련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남 변호사한테 기자들이 물은 거예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표가 뭐 검찰로부터 연기 지도 받았다 막 이런 말씀하셨는데 연기 연출 능력 형편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언급한 것 같은데. 글쎄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갖고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캐스팅한 분이 이재명 대표가 캐스팅하신 거예요? 네. 이 작품은 연기가 필요한 영화가 아니고 다큐다. 네, 네. 이거 작심하고 한 발언 같아요. 그렇죠. 네, 캐스팅 당사자가 이재명 대표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또 다큐멘터리라는 건 영화는 이제 픽션이지만 네. 다큐멘터리는 리얼이잖아요. 연기 안 하죠. 네, 그런 의미의 또 야. 표정을 보면은 뭔가 상당히 이제 비꼬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남욱 변호사가 지금 재판 외에서는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인터뷰도 안 하고 있는데 연기를 못한다. 이거는 검찰의 연기다란 얘기를 어제 이재명 대표가 처음 한 게 아니라 벌써 한참 전부터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남욱 변호사가 속으로 저 얘기를 한번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남 변호사 이제 최근 뭐 법정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 측에 불리한 발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 대표 측에 돈을 건넸다라고 주장하든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발언이 나온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도 최근에 지금까지는 발언을 자제하다가 좀 최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예. 모습인데 남 변호사 말이 과거와 달리 바뀌었다는 점들을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최근에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좀 침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다시 이제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그 목소리라는 게 기존에 냈던 목소리와 정말 차별점이 있는 것이냐?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뭐 그 야당 지도부에서 나왔던 얘기는 뭐 소설 쓰고 있다 검찰이 예, 예. 뭐 그 연장선사에 그러니까 발연기 뭐 소설 뭐 이렇게 그래서 연출. 뭔가 이제 뭐 그리고 뭐 저는 어저께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자기 이재명 대표가 자기 호가 CR이라고. 아 이제 예, 그러니까 CR도 안 먹힌다라고 남욱 변호사가 옛날에 인터뷰했던 예, 거. 예, 그래서 CR 이재명 선생이 됐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게 뭔가 그냥 뭐 기사 쓰기에는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내용은 사실 별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방정이 이재명 대표와 남욱이 공방전을 벌이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와 무슨 변호사와 뭐 이거 진위 공방을 벌이는 근데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요즘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고 갑갑한 상황이고 뭔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저 상황에서 좀 반증을 한 것 같고 지금 어제 그제 지금 뭐 이제 라디오나 뭐 TV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좀 세게 비판한 분들 온건하게 비판한 분들 굉장히 많아서 어저께 뭐 이원우 의원도 출연했었죠. 임계점 얘기 했잖아요. 임계점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지 않는 의원은 한 명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도가 임계점인데 지금 7, 80도까지 갔다. 예. 이 얘기를 이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조홍천 의원도 뭐 이틀 전에 뭐 S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자성의 목소리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뭐 이제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YTN에 나와가지고 공천 내려놔야 된다. 공천권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뭐 이상민 의원도 지금 뭐 이제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뭐 현근택 부원장 같은 분은 이재명 대표 사라지면 민주당 박살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뭐 친명계 쪽 목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2부에 월간 박지원 있는 날이거든요. 이분들 원래 박남매잖아요. 박지원, 박영선. 두 분 손발이 척척 맞는 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원 전 원장은 어떤 생각이신지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그 정치 공동체라는 말이 나오면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와 나는 정치 공동체다 이 해시태그 달기 운동을 제안을 하면서 본인이 달았어요. 페이스북에다가. 근데 169명 중에 단 2명 정청래 이해식 2명만 달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친명계에서도 안 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사소하고 미묘한 건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개파 오히려 갈등으로 비춰지는 거를 우려하는 거 하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현 어려움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입지를 보여주는 거다. 근데 예전에 왜 조국 전 장관 때는 우리가 조국이다 이런 거 달기 할 때 많이 달지 않았었어요? 뭐 거의 다 그때는? 달았죠. 그때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재명과 나는 정치 공동체다라는 캠페인에는 1.2% 의원들 중에 1.2% 참여하고 있다. 이제 요게 상황을 보여주는 거다. 예. 아,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축구 대표팀 금이 환향. 우리 축구 대표팀 어제 오후에 귀국을 했는데 뭐 네. 엄청난 인파가 공항에 몰렸어요. 네, 뭐 환호성도 굉장히 컸고요. 2층도 꽉 채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민적 지지와 관심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는데 어제 그 캡틴 손흥민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국민과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고요. 예. 또 화제의 말이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말에 대해서도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준 문구다. 모두 가능성만 보고 최선을 다해 투혼을 발휘했다. 국민들도 인생에 있어 꺾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벤투 감독도 이제 소회를 밝혔는데 어려운 조에 배정됐지만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선수들이 믿음을 갖고 따라와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전 영상들도 어제 같이 주목받고 했는데 특히 벤투 감독이 지난달에 축구협회를 향해서 쓴소리했던 영상이 다시 소환됐죠. 화제가 됐죠. 김준 대표. 그러니까 지난달 10일에 아이슬란드와의 친선 경기 앞에 이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요. 뭐 한국 축구,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아니라 한국 국내 리그를 얘기한 건데 플레이오프 결승전이 72시간에 모든 경기가 치러진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너무 빡빡한데 이게 뭐 돈 스폰서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선수에 대한 배려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점이 이제 벤투 감독이 한국하고 이제 한국 국가대표팀하고 연장 계약을 안 하는 걸로 이제 결정된 시점에서 뭐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축구협회가 조금 이번에 선수들의 지원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부상 선수도 많았는데 관리도 못하고 마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잡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 이제 휴식 좀 잘 갖고 회복 잘 하고
다시 잘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